숨 막히는 정적.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를 잃어가는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다. 아내 지수는 현관에 기대어 멍하니 문을 바라본다. 30분 전,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갈까? 나는 그녀의 가벼운 한마디에 남편 민수는 폭발했고, 숨 막힌다는 말을 내뱉고 집을 나섰다.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결혼 2년 차. 둘 사이에는 친정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지뢰밭이 된다.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린다. 들어선 것은 민수가 아닌 시어머니 경혜였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지수를 훑어본다. 나갔니? 지수는 고개만 끄덕인다. 시어머니는 지수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서고 싸움의 흔적, 덩그러니 놓인 저녁상을 본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친다. 그 아이 성격이 불같잖아. 너도 알지 않니? 너희 엄마 친정 소리만 나오면 얘가 흥분하는 거 이유가 있겠지. 시어머니는 식탁에 의자를 빼고 앉는다. 너희 엄마네 그 가게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민수 너랑 결혼할 때 빚까지 같이 떠안았잖아. 그 이야기 모를 리 없잖아. 내가 갚아야 할 빚인데 자꾸 친정 그러면 민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지수는 말없이 시어머니 앞에 선다. 그녀는 알고 있다. 남편이 화를 낸 진짜 이유가 친정집 자체가 아니라 친정이 안겨준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이용해 늘 지수를 올가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왔잖니. 우리 민수 속상해서 나간 거야. 치수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현명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당분간 친정 얘기는 쏙 넣어둬. 그러면 얘가 돌아올 거야. 우리 집을 지키려면. 시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너희 친정 문제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딱 한 가지만 들어주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낸다. 그것은 친정 빚 상환 증명서와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이었다. 내 친정에서 가진 그 땅 우리한테 명예 이전해라. 그러면 그 빚 내가 확실하게 갚아줄게. 민수도 이제 더 이상 너한테 화내지 않을 거야. 지수는 제안을 거절하며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전화를 잡는다. 민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것이다. 지수는 민수와 시어머니의 잦은 통화 기록, 그리고 방금 전 민수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다. 지수와 지수 집안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이 가득했다. 참을 수 없던 지수는 민수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쓴다. 지수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명에 이전 서류를 구긴다. 이 거래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빚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 대신 어머니는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시지 마세요.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민수가 돌아온다. 그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멈칫한다. 뭐야, 이게?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엄마! 지수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코트와 가방을 집어든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이 밤에 어디를? 너 이대로 나가면 다 끝이야. 가지 마! 너 가면 우리 이혼이야! 친정 빚도 못 갚아! 네, 끝내줘. 친정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가족에게 빚지고 싶지 않네요.
지수와 민수의 결혼식은 겉보기에는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두 집안의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민수의 집안은 지방에서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돈 좀 있다는 소리를 듣는 집안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민수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시선과 칭찬은 모두 민수 집안의 능력을 향해 있었고, 민수는 그 분위기를 한껏 즐겼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집안 배경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지수는 민수의 으쓱한 태도와 주변의 시선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민수를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감수하려 했다. 시댁 식구들은 지수에게 노골적으로 의의의 위치를 상기시켰다. 지수네 친정에서 명절 선물로 정성껏 준비해온 고급 한우 세트를 본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지수야.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지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수의 친정집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민수는 장모님 가게 사정 때문에 자기가 일으켜 세우느라 힘들었다며 지수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주며 이야기했다. 지수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게 무시당했고 민수는 그 배경을 이용하여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질려버린 지수는 이참에 이혼 결심을 하기로 하고 걸려있던 외투만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친정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다. 그녀는 휴대전화 검색창에 변호사와 땅명의 확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한다. 지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친정집 대문 앞에 선다. 잠시 후 안에서 불이 켜지고 잠옷 차림의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지순이? 지순이 너니? 문이 열리고 친정엄마가 지수를 발견하고 놀란다. 지수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마자 그 모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 왜 이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어서 들어와. 엄마는 지수를 안으로 들이고 다독여줬다. 지수는 그날 엄마에게 다 털어놓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일부러 지수 앞에서 울지 않으려 험한 말로 민수를 욕했다. 지수가 많이 울어 지쳐 잠들었을 때 친정엄마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우리 딸 어떡해? 그렇게 친정엄마와 지수는 가슴을 치며 밤을 보냈다. 지수가 떠난 뒤 민수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다. 집은 아수라장이 된 채 깨진 휴대전화와 구겨진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괜찮아, 민수야. 걱정하지 마. 제가 지금 흥분해서 나간 거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친정빚은 아직 남아있잖아. 그걸로는 충분히 죄를 끌어들일 수 있어. 우리가 이혼은 쉽게 안 해줄 거야. 며칠 후 지수는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다. 네, 제가 원하는 건 이혼입니다. 저와 친정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 변호사는 지수의 절실함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경애는 비서와 통화하며 지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그녀는 지수가 친정으로 갔음을 확신하고 다음 수를 준비한다. 친정 빚원금 일부를 지금 바로 상환해. 그리고 그 상환 증명서를 언론사에 보내.
며느리 친정 빚 대신 갚아주는 시어머니라는 기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애의 치밀한 공작은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그녀는 일순간 천사 시어머니로 둔갑했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빚까지 갚아준 시댁을 배신하고 집을 나간 며느리 라는 프레임으로 지수를 몰아갔다. 지수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는 민수의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민수가 투자한 유명 푸드 회사의 브랜드와 이름을 걸고 있어 입소문이 잔잔하게 나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언론에 흘린 친정 빚과 금전 문제에 대한 소문은 가게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모 유통업체 사장의 며느리가 거액의 친정 부채 문제로 시댁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해당 부채가 유통하는 식자재와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지수 친정 가게는 하루아침에 문제 있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는 것은 물론 가장 큰 타격은 납품받는 식자재 회사들과의 계약 해지였다. 지수와 친정집은 시어머니가 미담이라며 갚아준 원금 일부보다 훨씬 큰 위약금 폭탄을 맞아 파산 위기에 처했다. 시어머니는 단지 지수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갚아주는 척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지수의 친정 생계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경애의 치밀한 복수임을 깨닫고 고전했다. 지수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박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교활한 여론전과 친정 가게의 몰락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는 민수가 선임한 대형 로펌의 담당 변호사와 대학 동기인 걸 확인하고 접근했다. 동기 변호사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 박 변호사는 지수와 합심해 신혼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시어머니 경애가 이미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경애는 며느리가 혹시라도 증거를 확보할까 봐 철저히 경계했다. 박 변호사와 지수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무식하지만 돌직구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민수와 경애가 버리는 쓰레기 더미를 몇 날 며칠 뒤지는 것이었다. 증거를 찾기 위한 고된 일주일이 다 되어갈 때쯤 두 사람은 새벽 분리수거 시간에 관리인과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경애를 발견했다. 이거 깨진 휴대폰인데 혹시라도 이상한 데서 주워가서 말썽 생기면 곤란하니까 잘 폐기해주세요. 깨진 휴대전화를 관리인에게 건네는 모습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것은 틀림없는 민수의 휴대전화였다. 경애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한 것이다. 경애가 떠나자마자 지수와 박 변호사는 관리인에게로 돌진했다. 관리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살인에 준하는 사기 사건임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관리인은 경애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에 평소 불만이 쌓여있던 터였다. 게다가 박 변호사의 단호하고 합법적인 압박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깨진 휴대전화를 지수에게 건넸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의 지인 중 데이터 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찾아갔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명확히 녹음되어 있었다. 지수와 박 변호사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민수와 경혜의 공모, 친정 가게를 무너뜨린 비열한 수법, 그리고 친정 땅 명예 이전을 요구했던 모든 악행의 증거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부활한 것이다. 지수는 이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이로써 지수는 시원하게 반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 측이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도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법정 중앙, 지수는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다. 민수 측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지수 측 변호사는 복구된 녹취 파일을 재생한다. 법정 전체에 민수와 시어머니의 공모 내용이 울려 퍼진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는다. 피고와 피고 모친이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 측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경혜는 지수에게 달려든다. 지수야, 너 미쳤니? 녹취 파일이라니? 이게 다 너의 엄마 때문이야. 너의 친정이 그 빚만 안 졌어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어머니, 제 친정 빚 때문에 힘들다고 느꼈다면 그 사실을 저와 의논했어야죠. 당신 아들과 공모해서 저를 집에서 내쫓고 저희 친정 땅을 뺏으려 할 것이 아니라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민수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수는 법원을 빠져나와 따뜻한 햇살을 맞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빚진 며느리가 아니다. 이혼 후 3개월,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새로 취직해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친정 빚 일부를 갚았고 남은 금액은 변호사를 통해 민수 측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낯선 사람에게는 비밀인 주소. 문을 열자 그곳에는 초췌해진 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지수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를 썼을 터. 지수야, 나 좀 봐줘. 너 없이는 안 돼. 다 엄마 때문이야. 나도 엄마한테 속았어. 민수는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피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없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친정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공범이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민수는 이제 정말 망했구나 싶었고 시어머니 역시 망연자실해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오고 그들의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수를 무너뜨릴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한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의 패배 이후 지수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법적인 수단으로는 지수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여론과 소문을 이용하기로 한다. SNS를 즐겨하는 인플루언서 조카에게 전화를 건다. 수진아, 고모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부탁이요? 고모가 저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다 해드릴게요. 내 사촌 오빠 와이프였던 지수 말이야. 걔가 이혼했잖아. 근데 소문이 좀 이상하게 돌아. 내 오빠가 불쌍하다는 식으로. 시어머니는 지수의 이야기를 직접 퍼뜨리는 대신
소문이 익명의 지인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너희 오빠 사업 잘 될 때 그 지수가 명품에 미쳐서 돈을 물쓰듯 썼다고. 그리고 친정에 돈 퍼주느라 내 오빠 사업까지 힘들게 했다고. 결국 친정비 핑계대고 남편 버린 독한 여자라고. 내가 직접 말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아는 언니가 겪은 일인데 하면서 SNS에 은근히 돌려봐. 아, 그런 건 쉽죠? 요즘 그런 썰 푸는 게 인기예요. 제가 익명 제보 받은 것처럼 자극적인 단어 넣어서 확 퍼뜨려 드릴게요. 그래, 내 고모 마음이 편해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 일 잘 처리하면 내가 원하는 명품 가방 고모가 크게 하나 사줄게. 알지? 젊은 애들 말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시어머니는 돈과 소문을 이용해 지수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한다. 그녀의 목적은 지수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조카를 이용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젊은 층의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지수의 SNS 계정에는 온갖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남편 돈으로 명품을 탕진한 여자, 친정 빚 때문에 남편을 버린 독한 여자 등 자극적인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이 소문의 시발점을 찾아야 해. 지수는 소문의 내용과 용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명품 탕진, 친정 빚 핑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댁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특히 소문이 주로 퍼진 곳은 민수와 전혀 접점이 없는 젊은 여성들의 인플루언서 계정이었다. 지수는 그 소문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수의 집안에 인플루언서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민수의 계정을 통해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진의 계정을 찾아냈고 조심스럽게 염탐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명품 사진들 사이로 수진이 마치 익명의 지인 썰을 푸는 것처럼 교묘하게 지수의 상황을 왜곡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게시물의 내용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그래, 네 친고모가 시켰구나. 이 모든 게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이었어. 시어머니의 조카를 이용한 악성 루머는 지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지만 지수는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마지막 승부수라며 지수가 개인명의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안겼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 증거는 피고 측의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공모를 입증합니다. 지수의 변호사는 조카 수진의 SNS 게시물과 시어머니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은행 CCTV 영상을 함께 제시한다. 그 빚은 제가 남편에게 안긴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속여 제 개인 명의로 대출 받게 유도했고 그 돈은 시어머니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던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된다. 시어머니가 놀라 입을 틀어막는다. 민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노려본다. 자신이 지수에게 빚을 갚아주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이용당해 지수를 협박하려 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피고 모친의 명예훼손 및 사기적 대출 유도 정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피고 박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원고에게 발생시킨 모든 손해,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 위자료를 포함하여 연대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선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다. 친정 빚과 자신의 개인 빚까지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유능한 변호사 한준과 결혼했다. 한준은 지수가 이전 결혼에서 힘든 일을 겪고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과거를 묻고 싶어 하지 않았고 캐묻고 싶지 않았다. 오늘 로펌에 중요한 손님이 와. 중국계 투자 회사인데 회장이 아주 젊고 수완이 좋다고 하네.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형 M&A 건을 맡길 것 같아. 그래요. 당신 실력이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한준은 곧바로 로펌 사무실에서 민수와의 미팅이 시작된다. 로펌 사무실에서 한준은 제이슨 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민수를 맞이했다. 민수는 파산 직전에 부유한 여성과 재혼하여 그 자금으로 해외에서 신분 세탁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한준은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민수는 한준의 아내가 지수임을 알고 접근한 상태다. 한준은 미팅 내내 민수의 꺼림칙한 말들에 불안감을 느꼈다. 민수는 지수의 과거를 교묘하게 암시하며 한준의 의심을 키우게 했다. 미팅이 끝난 후 한준은 곧장 지수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로펌으로 불러들였다. 지수 씨가 전 남편 가족에게 빚을 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빚이 로펌 의뢰인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또 뭡니까? 한준의 추궁에 지수의 이전 소송을 맡았던 박 변호사는 망설였다.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했지만 한준이 이미 외부에서 위험한 정보를 듣고 왔음을 직감했다. 민수는 한준에게 심어놓은 의심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확인하고 이제 복수의 본론에 들어간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전 시어머니가 앉아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당장 그 로펌을 파산시켜야지. 물론이죠. 그 로펌은 제가 만든 가짜그룹과의 거래를 무조건 계약시킬 겁니다. 그 계약을 파기시키면 로펌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그자에게 덮어씌울 겁니다. 민수는 또 한준의 로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지수가 로펌 정보를 빼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다. 마치 지수가 정말 돈만 뽑아먹는 꽃뱀인 양 하기 위해 한준에게 일부러 접근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그 독한 년은 결국 두 번의 결혼 모두 남편을 파산시킨 악녀가 되는 거구나. 민수와 그의 어머니는 지수를 무너뜨릴 생각에 행복해하며 와인 파티를 즐겼다. 한편 지수는 한준이 조금 자기를 멀리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남편의 냉랭한 반응에 지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와 남편의 일을 듣게 되었고 제이슨 박이 민수임을 직감하였다. 로펌에서 남편이 급하게 처리한 서류들 속에서 제이슨 박민수의 이름과 B&H 그룹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발견한다. 놀랍게도 B&H 그룹은 중국계 투자 회사라는 명성과 달리 서류상 역사가 짧고 자본금이 잦은 이동을 보인 페이퍼 컴퍼니의 냄새가 짙었다. 지수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민수의 재혼녀 혜원을 만날 수 있었다. 혜원은 갑작스러운 만남에 경계심이 역력했다. 지수는 침착하게 자신과 민수,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친정 빚, 명예 도용, 법정 공모, 그리고 악성 루머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은 해외에서 자수성가했고 당신과의 이혼은 그냥 성격 차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지수는 민수가 혜원의 돈으로 신분 세탁을 했고 지금은 당신의 자금과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로펌까지 망하게 하려는 작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혜원은 지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이야기에 혼란스러웠다.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고 당신의 돈을 민수와 함께 쓰고 있을 거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다. 혜원은 민수와 재혼한 후 가끔 집에 찾아오는 민수의 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했던 것을 떠올렸다. 혜원 앞에서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노골적으로 혜원의 재산을 탐냈고 혜원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드는 얄팍하고 얄미운 속물처럼 행동한 것이 생각났다. 민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는 배신감과 자신의 재산이 노려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혜원은 민수와 시어머니가 자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얄팍한 행동과 지수의 경고 때문에 증거 수집을 결심했다. 민수의 잠금 해제된 노트북에서 지수가 경고했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서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눈 채팅 기록을 발견한다. 채팅 기록에는 민수와 시어머니가 혜원의 자금을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혜원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자신이 지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버려질 위기였음을 깨닫는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혜원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채팅 기록을 캡처했다. 혜원은 더 이상 민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복수극의 증인이 된 것이다. 혜원은 지수에게 증거 자료를 넘겼다. 지수는 전 남편의 공모 증거와 현 남편의 사기 계획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다. 지수는 한준에게 다가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진실을 들은 한준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한준은 제이슨 박이 정말로 민수이며 그가 꾸민 음모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민수를 단둘이 만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민수는 한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B&H 그룹과의 계약건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그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준은 지수에게서 받은 민수의 파산 직후 사진과 혜원의 자금 이동 내역이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이슨 박이 아니라 박민수 씨. 민수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능숙한 연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끝까지 거짓말과 비열한 이간질로 한준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 한준은 민수의 뻔뻔함에 몸을 떨었다. 그는 지수가 했던 모든 경고가 진실이었음을 깨닫고 민수는 두 번째 기회마저도 두 번째 기만으로 갚았다. 알겠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한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다. 집에 돌아온 한준은 지수와 대화를 했다.
민수가 어떻게 파산 후 부잣집 여자와 재혼해 자금을 확보하고 제이슨 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로펌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로펌을 무너뜨리려 했던 음모를 자세히 설명했다. 한주는 서류와 아내의 눈빛을 번갈아 살폈다. 그는 아내를 껴안았다. 미안해요. 지수 씨. 한주는 아내와 함께 민수를 체포하고 로펌을 지키기 위한 역공 작전을 계획했다. 박민수는 지금 우리 로펌의 기밀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아내에게 명예훼손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B&H 그룹의 진짜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모든 투자 행위를 사기 및 업무 방해로 고발할 겁니다. 한준의 로펌은 민수가 제출했던 가짜 M&A 자료들과 지수가 확보한 복수 계획 녹취 파일, 그리고 재혼 여성의 자금을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 고발했다. 민수는 두 번째 결혼마저 파국을 맞았고, 이번에는 단순한 파산이 아닌 거액의 사기죄와 복수 범죄로 인해 구속되었다. 그가 재기에 사용했던 자금까지 모두 몰수될 위기에 처했다. 아들이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시어머니는 이 모든 파멸의 원인이 지수에게 있다고 확신하며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회원에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 살인을 계획한다. 한 남자를 앞에 두고 광기로 가득 차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내가 원하는 건 깔끔한 사고야. 저 여자가 내 아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녀는 거액을 지불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병적인 집착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의 손에서 살인 계획이 시작되었다. 한준과 지수는 외식을 하고 온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두 사람에게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주차장 구석에서 매복하고 있던 검은 무리들이 지수를 노리고 한준을 제압했다. 지수는 그 검은 무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다른 검은색 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위장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피를 흘리는 지수를 보며 한준은 절규했다. 지수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다. 머리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준은 붕대를 감은 채 극도의 분노와 결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당장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인근 CCTV를 초단위로 확보하세요. 특히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선명하게 추출하세요. 주차장 CCTV의 사고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도록 즉시 백업하세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을 이용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로펌 팀은 밤새도록 주차장 CCTV와 인근 도로의 CCTV 수십 개를 분석했다.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은 번호판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주는 분명 민수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박 변호사를 통해 혜원의 회사로 찾아간다. 혜원은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본인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횡령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증거 수집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한준과 박 변호사는 전문적인 분석은 경찰 수사에 맡겼다. 경찰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송금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시어머니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살인교사 용의자로 지명 수배 중인 시어머니 경애. 회원을 통해 알고 지낸 부유층 사모님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자신을 숨겨달라며 도움 아닌 도움을 청했다. 손은 떨렸지만 경애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과 잘난 척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건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허영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다. 그러나 그녀를 받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인들은 냉정하게 문을 닫았고 딸과 조카조차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미 경찰의 경고가 전달된 후였기 때문이다. 경애는 오직 자신의 체면과 허영만 남은 채 쫓겨났다. 가진 것은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차뿐이었다. 경애는 무작정 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길은 어둡고 시골의 한적한 도로에는 달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그러나 허영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오랜 운전 끝 서서히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순간 그녀는 사람을 쳤다. 차를 멈추고 겁에 질린 경애는 시체를 확인했지만 곧 도망쳤다. 경찰은 즉시 뺑소니 사건으로 추적을 시작했고 그녀의 범행임이 밝혀졌다. 한적한 시골 모텔 방. 경애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꼼짝 못했다. 과거의 권력과 체면은 이미 먼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그러나 허영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부유한 척, 잘난 척을 유지하려 애썼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애는 손을 들었고 허영과 범죄는 철창 뒤로 옮겨졌다. 악의적인 복수는 이제 살인교사 미수라는 가장 강력한 범죄의 덫에 걸리게 되었다. 민수는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혜원의 회사 자금, 횡령 및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두 모자는 결국 범죄자로서 법의 심판대에 섰고 친정 빚으로 시작된 이 악몽 같은 관계는 그들의 영원한 단죄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섰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때 지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복부 한쪽에 손을 얹었다. 어디 안 좋아요? 혹시 그때 다친 곳이? 아니, 이게 아닌데. 여보, 나 요즘 몸이 이상해요. 며칠째 입맛도 없고. 안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의 표정은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감격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한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지수가 홀로 병원에 들러받아온 임신 확인서였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끝나자 그들에게는 가장 눈부신 선물이 찾아왔다. 민수와 경애가 법의 단죄를 받는 해방의 날. 지수와 한주는 영원한 사랑의 결실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